밤마다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외출. 여러분, 치매라는 병을 가까이에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치매는 참으로 잔인한 병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갑니다. 어제 먹은 밥도 잊고 며칠 전에 다녀간 자식 얼굴도 흐릿해지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치매를 앓으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사연으로 허락을 받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평생 여장부 소리를 들으며 집안을 일구셨던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이웃분이 모셔다 드리는 일이 생겼고 결국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어머니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는 여전히 인자하셨습니다.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내가 수고가 많다고 하시고 손주들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몰증후군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불안감이 높아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단순한 서성임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밤 11시만 되면 어머니는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대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대문 앞 가로등 밑에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뒷모습. 며느리인 이분은 그저 치매 증상 중 하나인 배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모습 뒤에 숨어있던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쳐가는 며느리, 끝나지 않는 밤.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의 하루가 어떤지 아십니까? 낮에는 어머니가 넘어지실까 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시게 하고 씻기는 일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겨우 밤이 되어 조금 쉬려고 하면 어머니가 일어나 나가시려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입니다. 이 며느리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은 직장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사실상 며느리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낮에는 살림과 어머니 수발, 밤에는 잠을 설쳐가며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나마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면 따뜻한 겉옷을 들고 뒤따라 나가 살며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날 추워요. 이제 들어오세요 라고 다독이며요. 하지만 그 인내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잠을 못 자면 날이 선 사람이 됩니다. 그건 그 며느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대문을 열고 나가시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며느리 입에서 본의 아니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누굴 기다리신다고 이러세요? 아무도 안 와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스스로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가로등 불빛 아래 그냥 서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날 밤 내내 눈에 밝혔습니다.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은 몸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상처를 주게 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것이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 며느리도 그런 밤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낡은 보자기 가방의 비밀.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 11시가 조금 넘자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몸이 반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겉옷을 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날처럼 대문 밖 가로등 밑에 서 계셨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오늘도 추워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려다 며느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품속에 무언가를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잠옷 위에 겉옷도 안 걸치셨는데 품에 뭔가를 꼭 안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다 떨어진 낡은 보자기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위험한 물건을 품고 계실까봐 걱정이 되어 가방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이처럼 몸을 뒤로 빼며 울먹이셨습니다. 평소 잘 우시지 않던 분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도시락이야. 차가워지면 안 돼. 며느리는 그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들 도시락? 아들이라면 남편인데 남편은 집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도시락이 차가워지면 안 된다며 온몸으로 그 낡은 가방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앞에 그냥 그러시게 두기로 했습니다. 겉옷을 어머니 어깨에 걸쳐드리고 가방은 품에 안고 계시도록 한 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그 낡은 보자기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빈 도시락통과 식어버린 고구마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30년 전 겨울밤에 멈춰버린 어머니의 시계. 며느리는 다음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빈 도시락통과 고구마 2개. 남편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거 엄마가 갖고 계셨어요? 남편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보충 수업이 있던 시절이라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오면 저 멀리 대문 앞 가로등 밑에 항상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왜 나와 계세요? 추운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나 먹어. 어머니는 말없이 품속에서 고구마를 꺼내 아들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고구마라 따끈따끈했습니다. 손이 시린 겨울밤, 그 따뜻한 고구마를 두 손으로 감싸 쥐던 감촉을 남편은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 고구마를 품에 넣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들 손이 시릴까봐. 그 시절 어머니는 매일 밤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귀가하는 밤 11시에 대문 밖가로등 아래에서 치매는 어머니의 기억 대부분을 앗아갔습니다. 어제 먹은 밥도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심지어 손주들의 이름도. 하지만 자식을 향한 그 지독한 사랑의 시간만큼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나니 그 사랑의 기억만이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시계는 30년 전 추운 겨울밤 아들을 기다리던 그 간절한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도 그 시간 속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랑의 언어를 다시 배우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며 화를 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만 생각하며 그 행동의 의미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매일 밤 아들을 기다리셨을 어머니의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습니다. 남편도 오랫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어른이 된 뒤로 그 기억을 잊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고구마를 꺼내 쥐어주시던 그 손이 지금 그 낡은 보자기 가방을 꼭 안고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밤 11시가 되어 어머니가 대문 쪽으로 향하실 때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옷을 꼭 챙겨드리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아래에 나란히 서서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밤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우리 아들 기다리러 나왔니? 같이 기다리자. 금방 올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기다려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밤마다 가로등 아래 나란히 서서 잠깐씩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이 되면 한결 평온해지셨습니다. 아들이 금방 온다고 믿으시니 불안함이 사라지고 기다림의 설렘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고 있는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는 것임을.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치매 돌봄의 공감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틀렸다고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치매 환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현실의 시간을 잃으셨지만 사랑의 시간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간 안에서 며느리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결론 치매도 이기지 못한 엄마라는 이름의 사랑. 여러분, 치매는 머릿속에 기억을 지우는 병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새겨진 사랑까지는 지우지 못합니다. 어쩌면 치매는 오히려 그 사람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남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을 모시며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당황하고 때로는 거친 말이 나왔다 후회하고 그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여러분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 힘겨움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부모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 잠깐 멈추어 주세요. 이분이 지금 어떤 시간 속에 계신 걸까? 이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게 곁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가로등 아래서 기다려주셨던 그 시간들,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날 돌이켜보면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말도 함께 전해보세요. 어머니, 그때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시는 부모님의 얼굴에 번질 미소가 눈에 선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가족을 곁에서 돌보고 계신 분께 혹은 부모님과의 시간이 소중한 모든 분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